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는 0시 기준 802명이었는데 오늘은 0시 기준으로 다시 1000명 안팎으로 늘 것 같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 기준으로 931명이 나왔는데요. 서울 동부구치소 233명 추가 확진된 게 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접종 2달 뒤죠. 내년 2월에 시작한다. 또 백신 물량 부족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특수로 꼽히는 배달앱 시장에 1위와 2위의 합병. 독일 업체가 추진해온 거죠. 무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막은 건데요. 대신 독일 업체는 2위 업체 팔고 1위 업체 인수할 작정입니다. 지각 변동 예상됩니다. 공수처장 후보 2명 최종 확정됐습니다. 판사와 검사 출신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추천한 후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얘기,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론 나오는데 추 장관이 탄핵이 꼭 필요하다고 외치고 나섰습니다. 추 장관이 냈던 사표는 내일이나 모레쯤 수리되고 새 법무장관 비롯한 소폭 개각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지명하는 날 발표가 될 가능성 큽니다. 자, 이 이슈들 오늘 출발체 아침에서 짚어보고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새로운 여야 후보들 나서고 있는데요. 출사표를 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잠시 뒤 인터뷰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체 아침 시작합니다. 네,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공식화했습니다. 단 3석인 열린민주당에서 서울시장 당선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그렇다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그런 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왜 당선이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미리 해놓는 건 적절치 않고요. 예, 제 생각은 아니고. 뭐냐면 예. 제가 네.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 도시 전문가가 예. 서울시장을 해야 네. 그래야지 지금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대로 직면하고 풀어갈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예. 네.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상세하게 좀 인터뷰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다. 그러면 도시 전문가가 그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태까지 정치인 출신들이 많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민운동가 박원순 시장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도시 전문가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시정을 또 지원도 하고 비판도 해왔는데, 저는 예. 지난 25년에 민선 시장의 시절에 여러 가지들을 완전히 다 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공공과 민간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정책과 사업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의 복지와 문화,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거대 도시 서울, 그리고 메트로폴리탄까지 포함하면 이 광역권 서울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이걸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지 모르지만, 네. 미국의 MIT 출신의 도시계획 박사가 예. 서울시장이 된다면 아마 서울의 브랜드를 올리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론조사들 보면요. 이 유권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집값 안정, 부동산 대책, 이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출마 선언에서 서울에 필요한 것이 제대로 된 주택 정책, 진취적인 도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제 이제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이제 큰 거는 분명하고 이거는 민생 이슈고요. 다만, 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이제 이른바 야권들의 후보가 얘기하는 규제를 다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왕창 늘리자. 예. 또 재개발, 재건축 그대로 그냥 다 완화해주자. 이거는 네네.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요새는 거의 부동산 전국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저금리와 그리고 자금들이 워낙 넘치기 때문에 이게 자칫했다가는 거품을 무지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위기가 지나고 나면은 또 금리도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품을 이제 키울 수는 없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른바 공익적인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개발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공공주택 확보라든가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는 진짜 개발 이런 거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전임 박원순 시장이 좀 잘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시장에서는 민간의 활성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민간 활성화하면은 이런 거를 그 이익을 다 민간이 가져가 버렸거든요. 건설업자가 가져가든가 아니면은 이제 분양받은 사람이 가져가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공익 차원에서 조금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공임대를 확보하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방금 이제 전임 박원순 시장이 잘 못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 시장이 되신다면은 만약에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요? 박원순 시장은 사실은 추진하려고도 했지만 박원순 시장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그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글쎄 거부감, 심리적인 거부감이나 이런 게 좀 있었는지 아니면은 사실 박원순 시장이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힘이 잘 안 붙어요, 솔직히.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그걸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힘이 잘 안 붙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나서서 하면은 정확하게 힘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력이 뭐 상당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의원님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다주택자 자체에 대한 반감 이게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거는 제가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제가 지적을 해오던 문제인데요. 명확하게 짚어서 투기성 다주택자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약 2천만 가구가 이제 주택이 있는데 2천만 중에 약 800만이 임대주택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중에 공공임대를 빼더라도 이제 2주택자 이상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1가구 1주택이 100% 되기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시장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도 상당히 필요해요.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취소했지만 그거는 괜찮은데 정확하게 투기성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가령 재건축에다가 아파트 사놓고 한번 살지도 않고 팔아버려서 23억을 챙기는 이런 짓은 용납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다세대 주택에 삽니다. 30년째 다세대 주택에 살지만 말씀하셨죠? 제가 여기에서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은 민간 임대주택을 그래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런 부분까지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김 의원님께서 뭐 이전에 저 말씀도 하셨고 또 경실련도 뭐 얘기를 했던 거 방금 말씀하신 거는 뭐 논현동에 가지고 계신 거 다세대 주택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지어서 저희 아이와 저희 회사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서 이렇게 된 거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라는 표현을 써서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투기성 다주택자 이런 거를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보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도 강하게 매겨야 되고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련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게 지금 그 석채하고 그다음에 광화구에도 하나 갖고 계신데 뭐 총 세 채 그렇게가 아니고요. 그냥 건물 하나입니다. 다세대 주택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강화군에 있다고 알려진 건 아니단 말씀이죠? 아니 강화군에도 저기 있습니다. 제가 주말 텃밭 주택으로 저희 시어머님 모시기 위해서 저기 했던 게 뭐 별로 제가 이걸 다 합해도요. 어느 국힘당의 어느 서울시장 후보인
부분이 전세로 한 26억보다도 예, 예. 작습니다. 그 액수보다 작다는 말씀이죠. 네, 네. 그 특이성은 그러니까 전혀 제가 없다. 그럴 때는 네. 이제 그럴 때 굉장히 속상해지죠. 예. 저도 말하자면은 이제 네. 뭐 우리 두 사람이 상당히 네. 열심히 남편과 더불어서 일생을 살아왔는데, 예. 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나? 네. 뭐 이런 걱정,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자, 그러면요. 김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성이 아닌 거, 이 구분은 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또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쉽습니다. 단기 쉽습니까? 보유하거나 예, 예. 저기 초과 이익을 가진 데는 정확하게 투기성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지방에 가령 저도 강화에 그렇게 마련한 거는 강화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약간씩 사줘야지 이게 좀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 있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는 그런 건 참 이제 바람직하지 않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그 논의의 맥락을 좀 넓혀서요. 이제 출마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합하게 되는데, 뭐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 단일화에 대한 이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좀 진짜 도시 전문가가 나타나서 예. 판을 좀 흔들고 판을 키우니까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미 뭐 보수 야권에서는 이미 그런 얘기가 쭉 진행되어 왔고 또 예. 안철수 대표가 또 출마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예. 여권에서는 지금 뭐 의석수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냥 그 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좀 이제 선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동적이고 이제 좀 역동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역동적으로 판을 키우고 우리 지지 세력을 키우고 그리고 다른 또 진취적인 도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후보가 나타남으로 해서 또 열린민주당 제가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예. 열린민주당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 이런 부분들이 다 합해져야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기자들한테서 뭐 비슷한 질문 자주 받으시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김의겸, 예. 이분이 이제 그러면 질문을 하시죠. 예. 네. 그럼 이제 이분한테 사실 이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뭐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일단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당연히 그 네네. 순번에 따라서 당연히 뭐 예. 저기 그 이후 순번이 가게 될 거고요.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보도자료 냈던 거 엠바고 깨면서 처음 나왔던 기사가 바로 그것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다 모든 언론들이 그걸 복부수를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출마한 후보에 대해서 출마한 사람의 이런 출마 선언문 이런 거에 내용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태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악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악의적인 거는 절대로 우리의 건강한 정치 지형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김진애 의원님께서는 출마하셨으니까 이제 완주 당연히 하실 계획이신 거죠? 물론. 아니 이거는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희는 일단은 제가 이렇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을 올려서 이게 가능성을 높게 보여야지 이게 가능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막 출마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 그런 얘기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또 친문 지지자들 근데 왜 사이에서 물어보십니까? 하도 이제 기사에서 많이 나와서 글쎄요. 그런 왜냐하면요. 이게 정치부 기자들이라서 그런 정치부 기자들은 아주 조그만 거 가지고 물건을 얻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가급적 우리 황보선 앵커님은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가급적 그런 질문 저도 좀 지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뭐 막말 논란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논란이 됐는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결국은 이제 인사청문 경과보고 채택이 됐고요. 이제 그리고 야권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인사청문회에서 사실 김진애 의원께서도 이분이 그런 과거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문가다. 그러니까 이분이 장관직으로 맞다 이런 말씀하셨죠.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는 확실하다. 제대로 연속성과 앞으로의 또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 이런 걸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확실하나 분명하게
실망스럽고 참 용납하기 어려운 실언을 했다. 예. 이거는 또 확실하다. 그리고 그게 이제 4, 5년 전의 일인데 저는 뭐 이게 이제 사과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예. 장관이 되면 장관으로서 건설 안전사고나 또 위험 노동자에 대해서 얼만큼 배려하는 정책을 피고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저는 이제 변창흠 아직도 후보죠. 아직도 내정자죠 이제. 예. 변창흠 내정자가 도시빈민연구소 또 공공주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라서 저도 그 발언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예. 화가 엄청나게 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대우각성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부분을 보면은 저희가 그야말로 뭐 약간의 흠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망언, 심각한 실언이지만 여기서부터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방금 말씀하신 변창흠 후보자는 지금 대통령이 재가를 했어요. 그래서요. 재가를 했군요. 예, 예. 네네. 그러면 이제 네네. 오늘 29일자로 임기 시작하는 오늘 걸로. 임명되겠군요. 예, 네네. 예, 예. 그렇게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하고도 이것저것 많이 조율할 일이 많아지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토위의 위원이니까는요. 예, 여러 예. 가지 또 부동산 정책, 개발 정책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를 좀 조율하고 여러 가지 좀 합의 맞는 부분도 있고 또 합의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예. 서로 간에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당에서도요. 여러 의원님도 지난 7개월 동안 변창흠 후보와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LH 사장으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네. 계셔서 예. 여러 가지가 좀 조율이 잘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강변 북로에다 공공주택 지역 보급하겠다.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제가요, 예. 어느 후보의 특정 공약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을 테지만, 예.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얘기는 박원순 시장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예. 근데 그것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네네. 그 도시의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어떤 특수한 해법을 가지고 우리의 주택 문제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게 전체 해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해법 중에 하나죠. 알겠습니다. 자, 김진애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보선 출발사 아침 1부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는요. 역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근식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어제 현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검투사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셨는데 지금 검투사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금년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요. 우리 예. 야당이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야당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로 총선 이후에 진행됐던 우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예. 지나치게 이 거대 여당의 숫자만 믿고 밀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폭주의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라든지 최근 있었던 공수처법 강행 통과라든지 또 어제 있었던 인사청문회 이후에 야당 참여하지 않는 보고서 채택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일방통행식 독주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이른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이 추윤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는다는 어떤 의심을 사면서까지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 죽이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을 하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검투사의 어떤 의지를 가진 그런 시장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586 민주건달. 이 발언은 홍세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 홍세화 전 예. 파리에 계신 그분 예. 선생님이 예. 하신 말씀이기도 예. 하고 예. 최근에 또 전북대 강준만 교수도 이제 민주건달이란 말도 쓰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이야기도 하고 네. 있고요. 그건 이제 저가 사실은 과거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관여를 했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중도 정치를 건너서 지금 제가 이 국민의힘에 와 있는 이유도 예.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도 그 586 세대로서 학생 네.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만은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른바 운동권 출신 또 진보 좌파의 어떤 행태를 보면 예. 저는 과거서부터 볼 때 그들의 속내 또는 그들의 본심을 보면 상당히 이중적이고 상당히 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좀 그 위선의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건 지금의 정치 권력을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운동권 출신의 진보 진영의 예. 저는 그 무능력 그리고 위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좀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능과 위선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아주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한 100일쯤 남은 것 같은데 정책 개발 시간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예. 그 박원순 시장 그 사고가 생긴 게 7월 9일이었습니다. 예. 뭐 9일. 그 뒤로부터 바로 준비할 수는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예.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총선 이후에 그 야당의 이제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왔었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 사건이 있은 다음에 10월 초쯤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권유 이후에 예. 나름대로 본격적인 좀 준비와 고민을 해왔고요. 예. 그다음에 정책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서울시당 소속 당협위원장이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뺏길 수 없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네네. 박 시장 유고 이후에 서울시당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개발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10월 달에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보면 잃어버린 서울 10년이라고 그래서 예. 그동안에 박원순 시장이 9년 동안 했던 서울시정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해서 예. 다 정리한 자료집도 있고 해서 정책 개발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출마 선언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주요 공약이 부동산 정책으로 좀 읽힙니다. 네네. 우선 뭐 모든 후보들이 지금 네. 서울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고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 지혜로운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제 출마 선언문에는 큰 대강의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공급 확대에는 예. 저는 사실은 모든 후보가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이 예. 공급을 너무 억지로 억누르고 이것을 사실은 시장에 반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 예.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과 부동산 폭등 그다음에 이 부동산 대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급을 어떻게든 확대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이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왔던 지난 9년 동안 가장 크게 잘못한 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박원순표 뉴딜 사업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해왔는데 네. 이 도시 재생 사업이 사실은 너무나 지나치게 도시의 과거 형태를 보존한다는 데 강조를 함으로써 네. 실제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좀 의지에 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중간중간 도시의 그 도심에 아파트나 새로운 그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특히 강남을 많이 떠오르면서 이 불로소득이다 아니면 예. 뭐 부당이득이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거 굉장히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래된 노후한 아파트 같은 건 그 주민의 동의가 있고 어떤 그 원칙에 맞다고 한다면 재개축과 재개발은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예. 많이 규제했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어제 그 출마 선언문에도 이제 큰 방향으로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예.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오히려 입법의 형태나 정부의 정책의 형태로 이제 강요적으로 억누르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것이 오히려 또 시장에 그 부작용이 생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컨대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물론 명분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입니다만 정책은 의도한 것과 달리 부작용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임대차 3법을 강행하다 보니까 지금 연말까지 전월세 대란을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세금으로 집을 가진 사람, 집을 살려는 사람, 집을 팔려는 사람을 억누르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자기가 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내 집 말을 하겠다는 사람들 못 사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공급자인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비율을 규정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시장 외적인 규제와 입법적인 강요라는 것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정상성을 좀 뒤틀리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자는 수요자대로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시장의 원리에 맞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것이고 다만 투기 수요라든지 불로 부당이득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정확하게 핀셋으로 막아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내 6번째 주자 되셨는데 다른 후보들과 차별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지금 이미 출마 선언을 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도 하실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저는 다른 후보들과 비해서 첫 번째로 가장 제가 내세우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권과 가장 제대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저는 후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후보들과 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껏 그 야당의 스피커로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호되게, 그렇지만 점잖고 품격 있게 합리적으로 비판을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저희 차별점은 이제 중도 지향성, 중도 확장성이 저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그 중도 정치를 표방하면서 합리적인 중도와 개혁적 보수가 같이 하는 네. 그런 중도 보수의 대통합에 총선 이전부터 제가 같이 역할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나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기여를 하면서 예. 지금의 이 중도 보수 야당을 만들었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중도로서의 어떤 확장성을 가져야만 내년 서울시장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가장 큰 그 기준은 뭐냐면 본선에 나가서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선거의 관건은 그 중도층의 마음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도층의 어떤 지지를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김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 교수님, 이제 안철수 기회로도 꼽히기도 하셨는데, 뭐 관계 설정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예. 그 안철수 대표는 뭐 개인적으로 네네. 인연을 맺고 있고요. 그러나 정치에서는 뭐 개인적 인연이 정치 어떤 노선과 같이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도 이번에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으로 선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예. 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단일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야권의 단일화를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좀 더 열린 마음, 좀 더 기득권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도 우리 당에서도 경선 누를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단일화의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것은 안 대표께서 이 서울시장으로 그 체급을 낮춰서 네. 모든 걸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예. 단일화를 위한 것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 없이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최종 후보를 저는 선택하는 우리 방식? 국민의힘에서는 네.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를 강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예. 경선 일정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경선 룰을 확정을 하고 경선이 시작될 수밖에 없으면 일단 기차는 떠나게 됩니다. 네. 안 대표만을 바라보면서 경선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경선 일정이라는 열차가 떠나기 전에 네. 안 대표께서 당내에 들어와서 처음 출발부터 경선을 같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경선의 중간이라든지 또는 경선의 최종 단계에서 안 대표와 당 밖에서 그러면 단일화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적인 어떤 평가나 국민적인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단일화를 위해서는 우리 당도 열린 마음으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안 대표께서도 훨씬 더 많은 열린 마음으로 경선 열차에 같이 합류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였습니다.